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좀 답 하나 제가 새로 파악한 게 있어서요. 예. 그 아까 3호 7년차 무급 휴가 대체자는 네. 우리 간호사 9명을 그분들 용으로 해서 네. 저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이사회 때 그 당시에는 확인한 결과 퇴직자가 없었습니다. 이사회 그 아까에서 그리고 이 이사회가 아까 12월에 열렸는데. 네, 그 퇴직자가 12월 31일에 2명, 20년에 4명이었답니다. 그럼 저한테 잘못 주신 건가요, 자료를? 그러니까 2019년도에 7명이? 아마 그러니까 네, 일단은 자료가 그래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달랐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중간 관리자는 공단 기준으로 1대 8에서 중간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할 때 1대 8, 그러니까 간호사 그거에 그리고 그 간호사들 중간 차지 간호사가 환자를 다 보고 있다고 하고요. 중환자가 생겼을 때 서포트 역할도 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뭐 다 하고 업무 분장 있다고. 정확하게 지금 나눠져 있고요. 아까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거 것처럼 다시 직제에 한번 들어가 있지 확인하도록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편차가 대단히 심해서 어떤 예. 분들은 거의 수간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더 원장님께서 확인을 그건 좀 더 해보겠습니다. 파악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네네. 것 같고요. 그 아까 관련해서 조금만 더요. 지금 보라병원 같은 경우에 간호사분들 야간 전담제 실시하고 계신가요? 보라일병원장 김병관입니다. 저희는 그 야간 전담 간호사 제도를 아직 그 도입을 안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아직 좀 네, 생각은 있으신 거고요. 아니요, 저기 의견 수렴을 이제 간호부에서 해서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조합에서는 좀 부정적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당분간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병원 계시니까 다들 야간 노동이 발암물질 2급에 상당하다는 그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아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그 야간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게 야간 전담제를 2017년도, 2018년도, 19년도 시행하시면서 의료 수익이 많이 났나요? 의료 수익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도 야간 그 전담은 사실 그 반대도 있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하고 계시다고요? 예.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반대가 있으면 각 병동별로 한 병동이라도 안 하게 되면 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계시다고 예, 했어요? 야간 전담 간호사제는. 아예 없습니까? 없앴습니까? 아니 없앤 건 아닌데 일단 네네. 지금 지금은 해당하는 현재 인원이 아무도 없으시다는 없습니다. 발언을 예, 하신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완착화 시켜 나갈지에서는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도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던 거기 때문에 좀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도 안에 담아달라 그리고 이 사건이 산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야기로다가 정리가 된 것처럼 감정노동 관련된 그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들 바꾼 거 말고 고충처리위원회 내에 이게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되게 명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도 개선한 거 보면 그 안에 딱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네요. 저희가 그 감정노동위원회를 네. 지금 만들어서요. 네. 과거에는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노사협력팀에서 했는데 네. 이제 새로 거기에 이제 노무사, 심리사, 그다음에 그 정신과 전문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노동과 관련해서와 네네. 직장 내 괴롭힘과는 네네. 사실은 분리되거든요. 법도 네. 그렇고 저희 조례도 그렇고요. 저희는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네. 이제 호소를 하는 분이 있으면 네. 일차적으로 담당이 감정노동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끔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네.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안에 네. 고충처리위원을 분리하지 않고 다 감정노동위원회 안에서 안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시킨 거예요? 이제 바꿨습니다. 요번에 바꾸신 게 그렇게 예, 되어 있나요? 노사협력팀에서 하다가 네. 감정노동위원회로 그 이관을 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로다가 정리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금 보니까
직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예규 내에다가 고충 처리 대상을 이렇게 넣어서 진행한다, 절차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내용과 다른 건가요? 지금 직원 고충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게 아마 같은 네, 거인데 직장 고충에서 감정노동위원회 전문위원회 상담 네, 요청을 네. 하게 되고 네. 그 고충 처리 심사위원회 운영 예규에 따라서 네. 상담을 해서 세퍼레이션이 필요하면 세퍼레이션 하고 네. 그 필요하다고 판단 안 하면 네. 그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고충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혹시 개최를 해갖고요. 여기에 구성원들, 그러니까 고충 처리를 담당하거나 하는 분들은 어느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무사도 있고요. 노무사? 예, 그러니까 아까 뽑으신 노무사들이신가요? 예. 이제 뽑아서 곧 네. 오늘 그리고요? 내일 그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네. 정신과 전문의, 임상 심리사 2분, 네. 그다음에 사무관리 내부 직원이신가요? 내부 직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외부에 네. 인력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곧 그거 지금 이제 만들어 갔고요. 네. 그래서 그 위원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 네. 위원 포함해서.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네. 상사로부터 당하거나 주변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단히 비밀 유지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하여튼 요하잖아요. 저희는 네.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네. 않도록 정말 여러 머리를 모아서 네.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길 정말로 당부드리고요. 네. 원장님께서 처음 오시면서 일성도 내부 직원을 가장 먼저 단돌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만큼 제가 요구가 많은 거고요. 그 가임 클리닉 얘기를 좀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아까 김하숙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가임 클리닉이 참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른 이름으로도 뭐 난임 클리닉. 난임 클리닉 전에 2000년도 초반, 2010년도 초반에 막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저도 그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뭐 계셨었던 미래맘 거고. 클리닉 네, 미래맘 그렇게 클리닉부터 시작해 뭐 다 해서. 진행되고 왔고 지난번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께서도 안 된다까지 말씀하셨던 사안이었던 거고 네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셨던 난임 부부들도 서울의료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주셨던 것도 있고요. 네. 그 속에서 그냥 또 진행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다 지적됐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보면 아까 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가임 클리닉 관련해서 월별 환자 이용 현황 및 수입 내역을 제가 받아보았어요. 근데 아까 한 45억 정도 투입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네, 장비 시설, 40억이고 네. 인건비는 한 10억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갈 네, 것 매월 한 같습니다. 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수입 내역을 봤는데요. 네. 2020년 9월 그다음에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소개가 총 합계가 한 4억 정도네요, 수입이. 네.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가입 클리닉 월별 환자 이용 현황 및 수입 내역이라고 저한테 네,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김하숙 의원님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맨 처음에는 아까 그 체외 수정 네. 이런 것은 이제 최근에 된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 레버러터리나 이런 것도 최근에 네. 된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인공 수정 통상적인 할 수 있는 그 정도였고 네, 네. 또한 지금 뭐 의료진들은 굉장히 저도 잘 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의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큰 그 문제는 그 가임을 난임인 분들이 코로나 전문 병원에 오려고 하지 않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네. 굉장히 커서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전문 병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여하간 좀 최대한 그렇게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 뭐 제가 좀 희망적인 거를 들었던 것은 제주도 어떤 난임 부부가 우리 그 선생님들이랑 어떤 과거에도 뭐 있었는지 하여튼 서울의료원에 그게 이렇게 되기만을 기다렸다 몇 달을 그래서 뭐 와서 이제 시술을 받고 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기가 뭐 감염병 전문 병원이기도 하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어서 공공병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구에 있는 마리아 많은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병원들이 있죠. 서울에도 있고 우리가 세 글자라고 이야기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거기에 가는 분들의 숫자는 줄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코로나 네. 전담병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서울 의료원이 수합 분석한 것들을 쭉 보면요. 여기가 약점이 그거예요. 경영 자율성 제약에 따른 성과 창출에 제한적이다라고 약점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고, 특히 위험 요인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할을 강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 요인이다.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의 공격적 투자 및 의료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이 심화돼서 이것도 대단히 위험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네. 이 수합 이거 누가 분석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긴 한데요. 네, 공공병원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감염병은 계속 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다라고 말씀 주셨고, 우리 서울의료원의 지금의 존재 위치는 변화가 크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속에서 이 가임클리라는 것이 과연 그 고도의 전문성과 그리고 이 난임 부부들이 찾게 되는 이유는 결국 성공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률에 도달하려면 굉장히 좋은 의사분들을 모셔야 되는 거고, 그 의사분들이 지금 우리의 그 급여 수준, 공공의 급여 수준으로 가능한지 않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돼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투자하면서 45억, 50억 투자하면서 이렇게 적은 숫자의 성공률을 바라보면서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서울의료원이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일까? 다른 데 맡기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차라리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지 마라 해왔던 거에 대해서 언제 그 실패할지를 기다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결단을 하고, 차라리 예전부터 해오셨던 지금 보라매 병원을 하고 계시는 거기도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이 난임 클리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그거를 같이 운영을 하거나 넘기던가 이런 전반적인 고민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보면서 누군가는 결단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원장님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사실 여기에 의원님 보시다시피 많은 자본도 투입됐고, 이제 그 자본 시설과 이런 거 외에 앞으로 들어갈 것은 사실 인건비인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의료진은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제1병원의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상당히 일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난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볼 때도 의료진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은 코로나로 좀 그렇게 위축이 돼 있지만 그 코로나가 언제 꼭 끝나게 되겠죠. 끝나게 되면 어떤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학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공의료에서 이걸 하는 것도 지금은 의미가 좀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에서 대단히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꼭 서울의료원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지금 몇 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의사회 회로를 쭉 들여다보면 현금 보유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고, 이직률을 줄여야 되고, 이런 고민을, 그리고 또한 지금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병원들과 관련해서도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공공의료의 선두주자로서 역할일 터인데,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하고, 또한 앞으로 암센터나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다고 보여요. 내용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한번 다시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다시 저희 시민건강국하고도 그렇고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잘 하고 싶어서 우리 서울의 공공병원이 정말 잘 예산도 사용 잘하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고, 거기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질적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해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권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